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식 초보 줄이니 아직까지 주식을 좀 하셨다고 해도 주식 투자를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내가 오해를 하고 있고 망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개념에서 뭔가가 잘못돼서 어떤 개념이 없는 건지 어떤 개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요번 시간에 마스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좀 페이지가 좀 많죠. 19페이지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성향 파악하기.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성향 파악이라는 게 뭡니까? 성향 파악.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수익과 손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이야기입니다. 수익과 손실의 개념이 다른 투자와 다릅니다. 그렇죠? 적금하고 틀려요. 그 점을 거기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왜 주식 투자의 장점이 더 크냐, 뭐 단점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 투자가 완전히 안전한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 주식 하신다는 사람들 중에 몇 달 전이나 한 1년 동안은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많았다. 근데 어느 날 지나면 그 10년 동안 지나 보시면은 주변에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돈을 거의 쪽박 차는 사람들이 거의 쪽박 찼거나 수익이 그냥 없는 분들, 그냥 본전치기를 하고 있거나 본전이거나 완전 반토막 50% 마이너스 70% 이런 상태인 분들이거나 어떤 특정한 종목에 물려가지고 그리고 완전 쪽박 차시면 상장폐지로 쪽박 차시는 분, 상장폐지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쪽박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큰 돈 번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쵸? 이런 몇몇 분들만 있지. 진짜 돈 크게 보이신 분들. 저도 뭐, 예전에 2017년부터 알던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해서 지금 50억 뭐 이렇게 넘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씩 그 연락 오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엮이는 게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면 돈이 좀 있다고 보면 사람들이 해코지 같은 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이제 칼 들고 납치를 당할 뻔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자, 처음 주식 투자하실 때는 어떤 개념으로 출발하시죠?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행 이자가 1, 2%밖에 안 되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주식 투자로 옆에 주변 분들이 10% 벌고 20% 벌고 이 10% 20%만 뭐 이야기했을 때는 와, 은행 이자 10배네, 10배 20배인데 그러면 나도 이거 하지,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정작 뭐 유튜버든지 책을 사서 보면 나는 1년에 몇백억 벌었다, 1년에 몇십억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만에 뭐 5년 만에 이런 걸 듣다 보면 막상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2%로 바뀝니다. 하루에 2%. 지금 요즘에 영상들 많죠. 하루에 2%라는 2%로 뭐 100만원, 1000만원, 1억 찍자, 이런 거,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단타로 실제는 이게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다. 무조건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억 단위도 나기 때문에, 그쵸? 물리면 손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 개념으로 가져가서 완벽하게 이렇게 수익만 난다고 생각하는데,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손절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산이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다기보다는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막 그 1년에 200%, 400%, 1000%씩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자산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체 자산에서. 그 1000만원 갖고 1000만원에서 뭐 이게 대회 보면 1000만원 1억에서 이게 몇 프로씩 증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대회에서 보면, 대회 같은데 증권사 대회 보면 500만원, 1000만원 계좌를 한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왜 미쳤다고 20개씩 다 해가지고 20개를 열어가지고 이 중에 1등 하는 걸로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오늘 기침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상 유튜브나 책을 보면 하루에 2%가 완전히 확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들처럼 되지만 전 세계에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요, 그쵸? 10억 갖고 매일 2%씩 하면 이게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갖고 매일 2%씩. 그리고 1년이면 400%잖아. 기본 400%예요. 400% 넘죠. 440%죠. 440%인데 10억에 440%면 1년 지나고 한 10년만 지나면 조 단위가 되는데, 안 그래? 조 단위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아마 연봉이, 월급이 아마 100억일 겁니다. 월급으로 100억. 왜? 증권사나 펀드 매니저로 데리고 갈 거니까. 아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최고의 탑에서 데리고 갈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 하루에 2%씩 꾸준하게 계속 번다. 그러면 100억씩 넣지. 2%씩 벌게. 안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주식 투자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망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초보, 조린이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를 보면, 자, 여러분들 중에 초보, 조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망상을 갖고 계시면은 조린입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과 손실 개념이 없는 분들. 주식 투자의 수익과 손실 개념이 뭔지 이게 밑으로 쭉 가면서 이제 설명이 될 텐데, 무조건 당장 혹은 얼마나 뒤부터 수익이 난다고 착각하는, 그쵸? 이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쵸? 그러니까 올인하거나 위로 오를 때 계속 산다. 오를 때 계속 산다. 올인하거나 오를 때 계속 산다. 그게 어떤 분들 불타기 하라고 하는데, 불타기의 조건은 엄청 까다로워요. 불타기 해도 되지만, 불타기가 오히려 좋다고 하지만 불타기의 조건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 모든 만족값에 산업 그 사이클이나 수주 세계 경기 불황기가 아닌 확장기, 이런 걸 다 따져서 거기에서 5가지 정도가 오케이가 되면 불타기 해도 돼요. 이 파도타기죠. 이게 여기서 제가 우리 작년에 불타기 한 거잖아요. A 계좌, B 계좌, C 계좌 이런 식으로 샀잖아요. 여기서 시작할 때 A 계좌, 여기서 B 계좌, 여기서 C 계좌, 이게 눌림목 계좌. 여기는 이제 떨어지면 이게 본전도 날아가니까, 그쵸? 세 번째 사는 건 짧게 2% 이상 딱 걸어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얘들은 기다려 보되, 얘는 기다리되 7, 8월 달, 그쵸? 매도가 아니고 스탑로스를 끄는 겁니다. 스탑로스는 매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팔리는 거, 안 무너지면 안 팔리는 겁니다. A도 마찬가지고, A는 요 7, 8월 달이 아니고 다음이나 아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 이 개념 C 계좌 눌림목 계좌,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내가 사는 지점이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쵸? 우리가 사는 지점이 제일 저점이냐? 아닙니다. 내가 파는 지점이 가장 고점이냐?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제일 저점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씩 몇 개 종목들을 저점에 뭐 샀다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약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맞추는 거지. 웬간한 그 잠을 하루에 뭐 4시간밖에 안 자고 하니까 그 정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지가 않아요. 다른 악재, 외부 악재가 걔를 계속 때리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외부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때 이제 터져 올라가는 거고, 분할 매수, 그게 일종의 운도 충분히 포함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분할 매수도 분할 매도도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분할 매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기준 안 지킵니다. 자기가 돈이 없는데 이게 내가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돈을 벌써 1,700만 원 썼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려가면 사라고 이게 1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4번 사는데 1번까지밖에 안 내려갔어. 살짝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1,700만 원 다 사버렸어요. 2천만 원으로 이게 예비비자 총 4등분이죠. 하고 예비비 30% 또는 40% 빼놓으라고 했으면 이 돈에 한 200만 원, 그쵸? 한 400만 원만 쓰고 1,400만 원을 여기 1번에 하나 걸고 2번에 걸고 3번에 걸고 4번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이거 1,400을 4로 나눠야죠. 3이든 4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700만 원 사죠? 이런 개념이 이게 분할 매수도 분할 매도도 개념이 없는 거잖아. 내려가면 사는 거잖아. 주식은요, 주식 투자는 방어형으로 사야 됩니다. 방어형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초과 매수하지 말라는데, 초과 매수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 불타기 하는 게 좋다라는 방송도 자주 보실 거예요. 불타기 하실 때는 이 5가지 조건이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초과 매수 밑으로 내려갈 때 하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정도는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초과 매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손절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무조건 그 성장 가치, 그렇죠. 실적 가치. 만약에 적자가 났다가 적자가 갑자기 확 났다가 다른 납품을 어떤 다른 외부적인 조건, 코로나 같은 걸로 못했는데 갑자기 수주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마이너스 같은 게 플러스 돼가지고 곱하기 2배로 3배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공사 못한 걸 얘들한테 다 줘야 되니까. 전 세계 그런 설비 회사들 몇 개 없고 이러면 얘들한테 다 주겠죠. 그럼 이게 갑자기 실적이 밑으로 박살났다가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게 주가도 갑자기 2달 사이에나 6개월 사이에 주가 폭등하거든. 요런 개념으로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추가 매수하는 거지. 이런 게 자체가 없는데 추가 매수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자체가 없을 때는 이런 종목 갖고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뭐라 했어요. 타이거, 2차전지 같은 ETF가 가장 좋다. ETF는 안에는 이것도 다 있고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이 불타기랑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2개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알고 보면 이 종목 안에 2개가 스스로 그게 다 세팅이 돼 있다고요. 나는 그 밑에서 눌림목에서만 사는 거지만 그런 개념이 30개 종목이 자기 혼자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초보들, 주린이, 뭐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간에, 초보인, 10년을 했든 간에 초보인 이유 중에 제가 많이 봤잖아요. 딱 보면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래서 혹시 2가지를 물어봅니다. 수학을 잘 하시냐고. 주식을 스토리로 봐야 되는데 주식은 스토리입니다. 수학적 개념 분석이 안 돼요. 수학적 분석을 한다. 첫 번째. 이러면 안 됩니다. 2번째. 폰으로 거래합니다. 폰으로 거래하고 폰으로 공부하고 폰으로 차트를 보고 폰으로 내일 오를까 내일 내릴까 이런 계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폰으로 차트를 시각화하는 사람들. 폰으로 시각화하는 사람들이랑 폰의 세계는 요만한 시각화밖에 안 돼요.
폰의 세계는 그 PC로 주봉, 월봉을 봐야지 큰 그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관심 종목 등록을 여러 가지로 섹터로 나눠 섹터를 다 같이 보면서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폰으로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섹터로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폰으로 PC로는 등록을 다 하면 여기 한 페이지에 딱딱딱딱 다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열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순서대로 해놨네, 제가. 자,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큰 그림을 봐야지 내가 지금 안절부절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극단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극단적으로 추매를 해야 되고,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큰 그림을 안 보니까 작은 그림 속에 갇혀 있으니까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추매해야 되는데 추매 안 하고 있고, 추매하면 안 되는데 추매하고 있고,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어떤 추매도 초과 매수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15% 지정이 됐다고 15%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어떤 장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자, 그 화성 봉담이라는 곳에서 봉담에서 저기 강남까지 뭐 25분 걸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뭐 광고를 하는다. 봉담 아파트 그 분양하는 광고를 보면 25분 노조 35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8시 20분부터 9시까지도 이게 25분 35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간다고.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말하는 겁니다. 평일날. 저희 아파트 앞에가 여기 지금 수원인데 호면실 쪽에 지나가는 도로,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있는데 완전 꽉꽉 막혀요. 이 시간에 딱 보면 꽉꽉 막혀 있어요. 근데 7시에 보면 안 막힙니다. 근데 7시 50분쯤부터 서서히 차가 엄청 많아지고 한 8시 10분쯤 되면 그때부터 막혀요. 막혀가 이 도로가 그냥 뭐 벌써 여기 수원부터 막히는데 이 강남까지 25분 안에 가겠냐. 그쵸? 여러분, 시간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와 꽉꽉 차져있는 상태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구간은 15% 여기서는 15%에 해당되지, 여기서는 8%도 사도 되고, 하지만 나눠서 사도 되지만 이 어떤 특정한 구간을 찍으면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8월 달부터는 기복이 1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2차까지도 내려가면 9월달 9월 25일 10월 25일까지 그리고 3차까지 폭락 전조현상 같은 게 오면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초과 매수 지금은 다 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없으니까 7월 말에 갑자기 초과 매수를 막 하고 있어. 돈이 하나도 없죠. 10월달 돈 어디 갔냐니까. 선생님이 이거 8% 정도 떨어지면 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사라 했어요? 언제 사라 했냐고. 정신 차리세요. 마이너스 7%, 15% 이때는 얼마? 마이너스 30%에 놔두고 사야 된다고. 지켜보고 마이너스 30%를 계산해두고 만약 폭락까지 오면 마이너스 45% 이상입니다. 그때 추매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그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게 버블이 생겨야 되는데, 버블이 지금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어저께부터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오늘 전기차들도 다 반등했는데, 여기 일주일 정도 반등하면 아마 20%에서, 많게는 20%에서 30% 정도 반등할 수 있죠. 고가 올라갔다 던질 수 있겠죠. 선물, 지금 보니까 외국인 선물이 이빠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던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선물이 막 1조 8천억씩 막 들어오는 거 봐서는 선물 먼저 배팅해서 해치 걸어놓고 공매를 치는 겁니다. 걔네들. 그리고 이제 반등할 때 이거 평단가 맞춰가지고 팔아치우는 거고.
양득, 양거 이득을 하는 건데 요건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현물도 사는 걸 봐서는 주가를 당분간 한 며칠에서 1주에서 2주 동안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요것도 좀 중요하죠. 그러고 난 뒤 던지거나 뭐 한 며칠 만에 던질 수도 있고요. 자, 큰 그림을 봐야 복리 수익을 쌓아가는 투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났으면 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의 개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아침 7시나 7시 50분이 아니라 이제 8시 20분, 9시가 됐는데 이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게 끝나고 아침 출근 시간 끝나고 9시 한 20분 되면 또 풀리잖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시간대 들어가서 내가 마이너스 8%에 봉담에서 강남까지 지금 한 25분 30분 만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시간에는 출퇴근 시간 차가 막히잖아. 여기도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시간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차트의 개념. 시각화의 문제에서 쪽박 차는 유형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실제로 저희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분 중에 시젠을 여기서 샀어요. 실제로 여기서 샀습니다. 왜 샀냐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그 폰으로 보냈어요. 폰으로 보니까 여기 딱 닿았어요. 닿을 것 같았어. 여기서부터 사고 있었습니다. 뭐가 닿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쵸? 이게 일본에서 봤었지. 이거는 제가 뭘 하다가 다른 걸, 이게 옛날 거라서 이게 지나간 게 안 열리는데, 실제로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나한테 보낸 건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 자리가 요렇게 보이는 걸 보냈다고요. 여기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니까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딱딱 요렇게 여기서 올라가면 요렇게 폭등할 것 같이 보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이니까 여기가 떨어졌으니까요. 여기 선은 닿았잖아요. 선생님 이거 닿으면 사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된다고 했냐. 시세는 내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걸 일봉으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와서 이게 눌림목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눌림목이라서 와서 샀대. 이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버리는 걸 수 있지. 제가 여기서 버리는 거면 완전히 박살 난다고. 이 급락봉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런 거는. 여기가 1파, 2파, 3파.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트를 폰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절대로 폰으로 보고 내가 단기 투자를 결정하거나 내가 올인 매수를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하려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쪽박 찬다고.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주식 차트를 폰으로 만 보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해를 못한다고. 여기가 어딘지 천지분간한데 이 자리가 여기 꼭대기 가서 폭락할 자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폰으로. 그리고 폰으로 이렇게 이걸 반복해서 매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매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중독돼 버리죠. 이 차트에 중독된다. 이 차트들에 중독되죠. 중독되고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나쁜 습관이지. 나쁜 습관이 중독돼 가지고 좋은 습관이 점점 죽어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오늘 이거 왜 팔아라 하지? 그저 그 정도만 보시고 차트 PC로 무조건 PC 된 화면으로 주봉, 월봉, 분봉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걸 다 보고 여기서 파는 자리구나.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을 서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저런 곳이 지옥 갈 곳인지 느낌이 안 온다고. 이거 보면 이게 지옥 갈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보는데 모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PC로 보면 보인다. 그게 여기가 지옥 가는 거 맞네. 반영구적으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보짓을 계속 반복해요. 폰으로 보시는 분들 계속 바보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폰으로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여기도 사도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요 조금 여기서 도지봉 선생님 요 돌파봉 도지봉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 불타기 할래. 내려가면 살아는 3단 음봉 생기면 여기서 사든가 7단 음봉 생기면 여기서 사든가 이렇게 살아는데 여기서 삽니다. 남들 벌써 이게 8% 올라가고 이게 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사야 되지. 바닥에서 도지봉이 또 여기서 삽니다. 몇몇 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 방에 내가 사면 오늘이나 내일부터 폭등할 거라 착각 망상하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차트의 개념도 없는 거고 이런 망상을 하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내려가는 거를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걸 자꾸 산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자, 이게 시젠이죠.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왜 물리는지에 대해서 요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면 왜 박살이 나는지, 이게 여기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이게 주가가 앞부분에 보면 이게 16만 원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자, 요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본다. 폰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와,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딱 눌렸다가 폭등하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네. 이해됩니까? 이런 데서 산다고. 여기서 매수 적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걸 봐야 되잖아. 이 앞에 걸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앞에 앞부분을 보고 이게 얼마나 올라온 건지, 밑으로 내려왔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자, 1번, 2번, 3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놈이 이렇게 올라온 놈하고 3번. 여러분 어떤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2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쵸? 3번을 지금 여기서 지금 요 폰으로 요렇게 딱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 개념이 1번, 2번이 안 보이는데 3번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떡하니 사는 거야. 왜? 뒤에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망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망상하는 거야. 4번으로 간다고.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확인을 해야지 이게 그려질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건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3번 자리에서 이렇게 터져 올라온 것들은. 근데 2번이나 1번은 내려가도 뭐예요? 여기서 박스권만 형성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뚫어낸다고. 이게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서 1번, 2번을 좋아해야 되는데 3번 자리만 3번 종목인지 1번인지 2번인지 개념 자체가 없어. 자, 자세히 보면 이거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다 없애면요. 봐봐요. 여기 이거 얼마에서 7,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거의 1년 반 만에 올라왔잖아. 7,000원짜리가. 이게 3번이잖아. 아까 그림, 그쵸? 3번이에요, 3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번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잖아. 여기서 깔딱깔딱 했잖아요. 그쵸? 요게 딱 터진 게 1월 26일자 그 우한 탈출 사건. 우한 폐렴 탈출 500만 명 탈출하면서 막 난리 나는 날이에요. 이게 상한가가 갔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저는 이럴 때 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도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옆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2번에 속하잖아. 2번에. 1번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 돌발적 호재주죠, 또. 자, 중요한 게 얘는 돌발 호재주죠. 돌발 호재주의 특징은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폭등하는데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요만큼만 갈 수도 있고,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면, 그리고 지속성이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지속성이 있고 엄청 큰 사건이야. 전 세계로 확장되어 버렸잖아.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막 난리죠. 1억 명이 넘게 전염되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여기서 따라 사냐면, 가짜 리포트, 정말 짜증나는 리포트들. 뭐가 나왔습니까? 20만, 조단위 실적 때문에 20만원, 목표 주가가 22만원, 26만원짜리가 나왔더라고. 이런 거 내놓은 놈들, 제가 욕을 했죠. 미친놈들이라고, 제가. 이거 돌발 호재주가 이렇게, 이게 실적이 잠깐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 코로나가 영구적으로 나오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죽지, 안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겠지. 제가 요렇게 크게 오르고 났는데, 이게 굉장히 굴곡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도 코로나가 종료된다고 생각했는데, 종료됐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종료 안 되고 확장되니까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100% 운이죠. 이게 돌발 호재의 특징은 지속성이 생겼잖아. 여기서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또 온 것처럼 엄청 확장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쵸?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더 확장되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는 분위기도 유지가 되고 있고, 백신이 나와버렸잖아. 그렇죠. 백신이 몇 개나 나왔죠. 모더나, 화이자 쭉 나오고 있잖아요. 6개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구나. 사망자 수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다. 우리 같은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사는 거야. 자, 차트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봐요. 일자로 그냥 폭락해버리잖아. 폭락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게 폭락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다 똑같은데요. 모든 주식이나 어떤 그 투자 자산들의 특징이 뭐냐면, 차트, 시각화를 하라는 이유가, 자, 크게 한번 엄청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고 올라가죠. 그렇죠? 파동이 여기서 1파, 2파, 3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쫙 올라갔잖아. 그렇죠? 올라갔다가 한번 M자 같은 게 여기도 아마 무너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터졌는데, 여기가 크게 아래 위로 휘청이면 여기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다? 일반 개미들, 자, 여기 목표 주가를 20만원, 22만원 때려놓고, 목표 주가를 때려놓고, 여기서다가 자기들 물량을 다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탈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런 자리들이. 다 탈출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 이거 넣어가지고 다 이게 교란을 시켜가지고 뉴스는 계속 좋게 내고. 그렇고 난 뒤에 막판에 돼서, 자, 우리 전체 한날 한시에 텔레그램 같은 방에서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공매도잖아요. 공매도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때리는 겁니다. 때리니까 호가창을 한 주씩, 10주씩, 100주씩 밑으로 계단 빼기, 그러니까 도미노적 식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 공매도 친 거를 되갚는 현상. 되갚는 단순 숏헤드 숄드. 숏헤드 숄드. 단순, 쇼커버링이라지. 공매도 쇼커버링이, 단순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난 뒤에 또 공매도 치죠. 또 공매도 치고, 이제 공매도는 여기보다는 적게 칩니다. 자,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40% 칩니다. 40%. 여기 100% 치면 40% 치니까 요만큼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40%를 100%를 되갚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는 거고, 40% 치니까 어떻게 된다? 요만큼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계속 요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또 요런 식으로 꺾이겠죠. 여기서 또 극단적으로 이 100%를 또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물리냐. 돌발주들은 여기 앞부분에도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앞부분에도 한두 번씩 계속 걸어오고 왔다만 얘가 얘뿐만 아니라 신풍지학이나 다 그래요. 그, 자, 앞부분에도 가봐요. 앞부분 얘 여기 있잖아. 이게 2015년 4월달, 5월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스인가? 메르스인가? 그쵸? 그, 삼성 그 해화동 병원인가? 거기서 난리 났죠. 의사도 걸리고 막 그 난리 났죠. 그 사건입니다. 그쵸? 그 사건 터지면서 이렇게 폭동했는데, 폭동하고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금방 잡혀버렸잖아. 잡히니까 어때? 금방 잡히니까. 금방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돌발 호재 차트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돌발 호재주들은 한번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샀다. 어떻게 된다? 이 다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동안 계속 던집니다. 공매도를 여기까지 갔으면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100%씩 쳐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치면서 중간중간 청산하고 가죠. 중간중간 청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청산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비트코인, 도지코인도 지금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게 계속 가려고 하면 다른 호재가 정말 이 심각성, 이만큼 내려온 심각성을 이길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도지코인은 그 심각성을 이길 수 있는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니까. 요만큼이나 요만큼은 갈 수 있겠죠. 반등은 나오겠지. 기술적 반등. 그렇죠? 근데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한 게 도지코인은 이름 없는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정도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게 그냥 구라로 만들었다, 장난으로 만들었다 이미 밝혀졌잖아. 만든 사람도 벌써 다 청산하고 나가버렸고, 이거 만든 사람 나갔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가 엄청 욕하고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나갔어요. 자, 이런 개념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거의 사기성이 많고, 그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미국 재무부가 1달러에 1코인 제도를 시행한다. 9월달부터 내년 1월달 사이에 발표하겠다. 1달러에 1코인. 이게 통합에 거의 힘들면 그냥 미국 재무부가 발행할게. 1달러에 1코인짜리 발행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냥 빵원이 이거는. 이렇게 가면 만약 이 코인이 이렇게 발행이 되어버리면, 자,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하고 차트의 개념, 차트를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고요. 야, 크게 안 보고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은 자꾸 폰으로 보지 마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와, 이거 폭등하겠는데 이 자리가 몇 점인 것 같아. 여기서 사면 엄청 돈 벌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터져 올라가긴 했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요까지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앞이 여기가 3번식으로 올라온 건지 이 밑에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거 1번식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밟고 와 이거 세력봉이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나와야 된다 했죠. 이게 고점에서 나오면 안 된다 했죠. 이런 봉이 이렇게 해가지고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2번이나 1번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3번이었어요. 여기가 완전히 몇 프로나? 7,000만원짜리가 이게 몇 프로? 16,000%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고, 16,000%가 16배 올라간 종목입니다. 단시간에 거의 1년 만에 16배 올라간 거예요. 16,000%나 16,000% 올라간 거를 뭐 미친 거 아닙니까? (16,000%) 맞나? 1,600%인가요?
16,000% 맞는 것 같은데 잠깐 해볼게요. (1800%) 1800, 1900% 정도 되네요. 16,000%가 아니고. 이렇게 어쨌건 그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1년 상간에. 그쵸?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하면 그만큼 올랐는데, 이게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종목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땡기기가 힘들면 그냥 X자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X자를 누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아, 이거, 자, 월봉을 보면 깔끔하게 딱 보이잖아.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된다? 딱 이게 답이 나왔어요. 답이, 여러분.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 1번 종목은 어떻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딱 깔딱 올라갈 때, 이럴 때 사는 거잖아. 2번은 옆으로 계속 가지고, 맞죠? 굉장히 긴 시간도 옆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진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잖아. 자, 여기는 2번 자리고 이거는 1번 자리입니다. 1번 이렇게, 여기는 2번 옆으로 횡보, 그쵸? 횡보. 1번은 과하락, 하락, 우하락이죠. 우하락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됐다? 우상승 전환이잖아. 전환. 그쵸? 전환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여기 보면 요 전고점 꼬리 같은 게 생긴 요 부분을 뚫어낼 때는 이거는 상따기 같은 이 상따기 매매도 좋아요. 뭐 어떤 큰 사건은 생기면 이 전고점을 뚫어 올리기 때문에 그 전에 산 바닥 N자 생기는 여기서 사는 게 좋죠. 여기가 현대모비스 같은 거는 우리가 들어간 자리는 대충 요 자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 포스케미칼 같은 경우는 요런 데 들어간 거고요. 그쵸? 일진머티리얼, 카카오 같은 건 다 요런 데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타는 사람은 안 된다 했죠. 가격 이평선 보고 사라 했잖아요. 최근에 포스케미칼을 16만원 산 사람, 그분 진짜 좀 당황스러운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사더니 또 지금도 그래 사고 있죠. 이분은, 자, 최근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린 분 어떻게 샀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가격 이평선하고 이 거리하고, 이게 가격 이평선이잖아. 이거하고 가장 멀리 떨어졌잖아. 그리고 얘 가까운 이평선 있잖아. 얘하고도 완전히 벌어졌죠. 이 벌어진 날은 사면 안 되죠. 적어도 7일선, 16일선하고라도 닿아야 돼요. 그쵸? 닿아야 되죠. 여기 뭐 닿았잖아요. 이런 데서 사라고요. 이런 데서 사는 거지. 여기는 이런 데서 사면 안 된다고. 이게 저 위에 꼭대기에 터져 올라가는 자리들은 닿았거나 이 선을 다르게 하면 이게 닿았겠죠. 닿은 자리들을 사라고. 닿으면 이게 올라가는데 터져가지고 여기 꼬리들은 다 터진 거잖아. 터진 자리들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터진 것들은. 터진 거 잘못 사면 이렇게 된다고. 몇 년, 자, 1년, 2년, 3년, 4년 반 동안 물립니다. 터진 거 사지 말라고 했죠. 이가 가격 이평선 터진 거 잘못 사면 1년, 2년, 3년, 5년 동안 자기 완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러다가 상장 폐지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4년, 5년 동안 안 좋으면 적자 기업이 돼버리면 상장 폐지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삼성전자는 봐봐요. 삼성전자도 주봉상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곧 폭락한다 했죠. 어디서? 여기서 올라갈 때, 요거 한 하루 이틀 더 크게 상승이 나오고 꼬리가 잡혀가지고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돈 필요한 사람 다 팔라고 한 게 요 자리잖아. 이 차트를 이렇게 봐야지.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야. 그럼 이러면은 이걸 뚫어내는데 이거 지금 이 밑에서 8,000원, 8,000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극단적으로 올라갔으면 여기가 지금 살 자리가 맞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요런 데는. 그쵸? 92,000원 뭐 이상에서 사면 안 된다는 거지. 89,000원 이상도 안 되겠네. 그쵸? 87,000원. 이 87,000원도 아니고, 이 다음 자리가 얼마냐면 82,000원부터 해가지고 77,000원에서 82,000원 사이네요. 그쵸? 다음 자리가. 이거 살 수 있는 자리는 최근 자리가 82,000원 밑인 겁니다. 밑이었던 거예요. 82,000원 샀는데 더 내려가면 추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그쵸? 76,000원이나 72,000원, 심지어 69,000원대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 이 10월달 되면 이까지 내려갈 수 있죠. 10월달에 장이 안 좋으면요. 10월달까지 장이 안 좋으면. 자, 요거하고 똑같아. 요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까지 더 떨어졌잖아. 이해됩니까? 한번 연속 과락이 나오면 여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까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 게 아니잖아. 이거 못 가고 계속 끌고 내려가서 이거는 뭐예요? 아까 2번이죠. 횡보했죠. 횡보를 굉장히 길게 했다가 확 까이다가 확 올라가죠. 2번. 아까 1번은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3번이잖아. 3번. 이 자리는 3번이잖아. 3번, 이 밑에서 엄청 하다가 이렇게 버블 생긴 거죠. 이 차트의 개념을 제발 좀, 자, 차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주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 이 그림이 여러분 폰으로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됩니다. 맞죠? 저기, 최근에 삼성전기랑 삼성전기 20만원에 사고, 뭐, 포스케미칼 16만원에 사고, 이러고 계신 분 있잖아. 일본은 이거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격 이평선을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살았는데, 굳이 지금 꼭대기가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사고, 그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삼성전기 갖고 하더니 요번에는 포스케미칼 갖고 하고 있고 왜 그러시는 거지? 자, ABL 바이오를 볼게요. 얘는 신상장주인데 제약바이오 임상이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 무슨 임상하는데 좋다고. 그러면 여기 바닥을 몇 번 찍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사도 되냐?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샀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근데 단순해요. 그쵸? 왜 단순하냐면 신상장주죠. 신상장주인데, 자,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제약바이오주죠. 저는 여기서 한번 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인가? 그게 얼마 전이었지? 여기서인가? 여기네. 여기쯤에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그 뒤로는 고나 터지고 딴 거 샀어요. 딴 것들 그게 않고 삼성 SDI나 전기차 위주로 대부분 다 샀기 때문에 이걸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먹고 또 다시 사고 있어요. 여기 샀다가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또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어떨까? 이거 지금 주봉이죠. 저 지금 3%씩인가? 3%면 이 바닥에서 거의 바닥권에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바닥이 떨어지면 사는 거지, 위로 올라갈 때는 저는 안 사요.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 딱 떨어지면 요런 데서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얘는 왜 사고 팔고 장기 투자를 안 하냐면, 얘는 제약바이오잖아요. 제약바이오 임상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임상주고, 나는 얘는 처음에 살 때부터 500만원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돈이 2억 이상이 있잖아요. 그쵸? 2, 3억이 넘게 있으니까 500만 사도 이건 소액이죠, 저한테는. 근데 한 5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500만 원 사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쵸? 왜? 500만 원을 한 10번 나눠서 사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거 10번 나눠도 사도 5천만 원이잖아. 잘 생각해봐요. 이게 그리고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계산해 놔야 되잖아요. 유상증자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 받을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트는 어떻게 보거나 이 코로나 때문이고, 이게 보면, 우상성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사긴 샀지만, 파도권에서 사봤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 밑으로 폭락해버릴 수 있죠. 그쵸? 폭락하면 내가, 수익, 지금 3% 이상이 됐으니까, 2%에 걸어 놓으면 수익이 실현되겠죠. 폭락하면. 근데 지금은 제가 몇 번 수익이 냈기 때문에, 한 200만 정도, 260만 정도 수익 냈기 때문에, 얘를, 이제는 소액 들어갔고, 굳이 스탑로스를 안 걸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개념을 좀 자, 이거를 제가 좀 전에 이 종목도 주봉으로 열었잖아요. 그럼 일봉으로 보면, 얘는 신상장이니까 일봉이나 주봉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얘 차트가 바닥하고 위에하고 뚜렷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쵸? 여러분. 바닥하고 위에가 확실히 표시가 나죠. 매수가 가능한 자리를 제가 표시를 하면요. 매수가 가능한 자리를 동그라미 치면 제일 좋은 거는 지금처럼 일자로 내려온 여기는 절대로 아니다. 아시겠죠? 일자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난데 수렴이 돼. 이거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여기도 일단 내려오고 난데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게 우상. 자, 계속 내려간대죠. 선을 딱 그으면 이 꼭대기를 때리면 이 계속 내려가는 게 공매도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서 100% 친 공매도를 사서 되갚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다 팔면서 다시 공매도를 여기서는 50% 정도 치니까 여기서 또 되갚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매도를 계단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수렴이 됐잖아요. 이 패턴이 뚜렷하죠. 그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대충 사면 되네. 그렇죠. 이거 더 떨어져도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네. 요거 계산해서 여기 또 추미하고 여기도 추미하자. 요런 마인드로 하면 손실 날이 없는데, 여기서 사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 거다고 여기 올라가면 더 사고 이런 데서 더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 SDI만 있는 거, 포스케미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종목이 있고 차트가 이렇게 멋진 종목도 많아요. 굳이 왜 이런 데서 자꾸 살려고 할까? 초보분들은, 그리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데다 거는 거라고 하는데 자꾸 몇몇 분들은 위로 가는데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 평단가 4%에서 7%, 심지어 12% 비싸게 사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비싸게 사지 말아요. 비싸게 살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럴 때입니다. 포물선을 한번 올라갔다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풍 터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고 바닥에서 사고 있는데, 이 토지가 올라가는데 벌써 여기 다음 봉에서 여기서 사니까 남들보다 8% 12% 비싸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떻게 차트에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사라고 했잖아. 내가 사라는 데가 샀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밑에 더 낮은 가격, 8%나 낮은 가격인데 어떻게 여기냐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만큼 차트 자체를 시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각화가 안 되면 이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시각화가 돼야 돼. 시각화가 될 때까지 미친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각화는 굉장히 쉬운 건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야. 그거는. 그러면 그 단점을 이겨내야지 주식 투자가 되죠. 그쵸? 주식 투자는 이 시각화에
봉의 밑바닥에 이 떨어지는 거, 여기다 거는 거, 이런 거를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봉이 뭔지, 도지봉이 뭔지, 영상이 엄청 올려놨는데도 안 봅니다. 여기서 삽니다. 꼭지점만 올라가면, 10시인데? 10시에 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밑으로 2시 되면 떨어지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 플러스 도지봉이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게 딱 멈추는 게 도지봉이잖아. 밑으로 십자가 생길 수 있고 위에도 십자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봉이 있으면, 돌파봉이면. 그럼 여기서 사면은 계속 높은 가격에 사는 거잖아. 이 낮은 가격에 살려고 차트를 딱 보고, 이 도지봉 생기는데 밑바닥 여기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한 2%나 1.5% 여기다 걸어놔야지. 요런 생각 하시라니까. 심할 때만 44%까지 떨어집니다. 위로서 4% 올라간 것들은 밑으로도 4% 떨어진다고. 그 여기 중간쯤 밑에 계산해서 사야 된다고. 이 부분에서 말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이 많은 거예요. 제일 안 됩니다. 좀 주식을 한 10년 하신 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폰으로 하시는 분들 또 제발, 폰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 폰으로 보면 이 자리가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요 자리가 진짜 무서운 자리로 보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폰으로 보시면, 전체 화면이 아니고, 요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폭락할 자리로 보입니까? 요거 때렸다가 이렇게 폭등할 바닥이네? 이래 생각하잖아. 이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걸 확인이 돼야 되잖아. 3번으로 올라온 거는 여기서 사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제발 좀 그림을, 큰 그림을 보시라고. 확장을 해가지고 보셔야 돼. 이 확장해서 보려면 폰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PC로 제발 좀 봐요. PC로. 주식 차트는 여기까지. 자, 주식 투자의 쪽박 유형과 수익을 쌓아가는 유형의 차이는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본은 지켜야 되잖아. PC를 보라는데 아직도 변명만 합니다. 계속 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스마트폰, ETF가 중심이라고 하는데, ETF가 주력이잖아. ETF를 사라는데 ETF는 안 사. ETF 살 때마다 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딴 행동을. 그럼 그거 팔아버리고 딴 거 사면 되잖아. ETF 사면 되잖아. ETF가 주력이라고 하는데, ETF는 500만원 사고, 딴 거는, 얘를 5천만원 사고, 딴 거를 500만원 사야 되는데, ETF는 500만원 사고, 딴 거를 5천만원 사고. 이게, 뭐가 단단히 꼬여도 정말 심각하게 꼬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앞부분에서 쪽박 차는 사람들 유형 중에, 자, 뭐든 간에 이게 주식 투자도 뭐예요? 하나의 상업 활동이고 비즈니스고 자영업입니다. 그 자영업 하는데 내가 준비물이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물 PC가 있어야 되잖아.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폰으로는 그냥 매수 매도를 약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폰은 정말 내가 감각적으로 PC로 한 3년에서 5년, 7년 동안 마스터가 된 이후에 폰으로 하셔도 돼요. 폰 차트를 보는 방법이 있거든. 폰 차트를 PC 차트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늘려가지고 딱 열리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 주봉 물봉을 손가락으로 좁히고 넓히고 해가지고 가격 이평선 또 자기가 설정하는 방법을 다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도 할 줄도 모르면서 폰으로. 그리고 제발 준비물은 갖추고 와세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이
주식 투자할 돈은 뭐 몇천만 원에 1억씩 있으면서 컴퓨터도 없이 한다? 저 같으면 저는 500만 원 아니 300만 원고 시작했잖아요. 300만 원고 시작할 때도 저는 노트북 중고를 20만 원 주고 사서 했어요. 노트북 중고를. 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부의 복리를 쌓아가는 유형. 자, 주식 투자 수익의 성향을 정확하게 시각화로 인지하고 있다. 그쵸? 이분들은 각각의 유형에 맞게끔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좌, 현금, 유동성을 꾸준히 관리해준다. 이 여기도 또 중요한 대목이 있죠. 펜이 어디 갔지?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제가 이 A, B, C, D 유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노트 첫 페이지에 이걸 적어놔라 했죠. 노트 내가 요약 정리하는 공부 노트에 여기에다가 맨 그 껍질 그 노트 피에 여기에다가 딱 고정을 해놔라고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A 유형과 B 유형과 C 유형, D 유형,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의 성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했죠. 주식 투자에는 A 유형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종목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종목의 악재. 근데 시대의 악재가 있어요. 시대의 악재가 뭡니까? 시대의 악재라는 거는 코로나 같은 겁니다. 코로나나 과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IMF 같은 거 이런 게 대형 시대의 악재인데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게도 생길 수 있고 이 두 개가 생깁니다. D 유형은 이 시대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평상시 시장이 좋을 때는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지금 정크본드라고 이 BB 채권, 그게 부실 채권입니다. 부실 채권을 계속 사주고 있는데 이 중단되면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부도 처리가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 좀비 기업이 될 종목들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돈을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갚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장사가 안 되면 빚을 못 갚죠. 이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자본 잠식이 돼버리면 이 D 유형이 나오는데 D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D 유형이 나오면 뭐예요?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탈출하셔야 돼요. 자, 원칙, 이게 부의 복리를 쌓아가는 유형분들은 이런 원칙, D 유형이 나왔네. 그럼 상장 폐지야. 난 탈출이야. 무조건 이게 마이너스 40%든 10%든 5%든 마이너스 5%든 수익이 10%든 20%든 간에 다 던지셔야 된다는 거죠. 즉시 내가 최대한 빨리 시간 외든 시간 전이든 간에 다 던지시라고. 근데 이 쪽박 차는 사람들은 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악재를 떠나서 이 종목의 상장 폐지 사유나 심각한 도덕 검찰 조사 이런 게 터졌는데도 가만히 방치하니까 쪽박 차는 거예요. D 유형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거죠. D 유형만 피하면은 내가 피하면서 손실 났을 때 이 세 가지는 손실 났을 때만 안 팔면 D 유형과 안 갖고 있으면 문제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D 유형을 안 사면 되죠. 안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D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D 유형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거,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 D 유형이 다 나온 거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게 극복이 됐죠. 이 편법으로 불법으로 극복이 된 겁니다. 그것도. 근데 자, 이거는 손실 생겨도 그냥 냅두고 어느 정도 관리해서 요거는 추가 매수가 심각하게 유상증자 같은 거 터졌을 때 추가 매수가 충분히 메이트로 내려갔을 때 받아서 각 투자만 해주시면 추가 매수만 해주시면 극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됩니다. 몇 달이 걸리죠. 몇 달에서 2년 정도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D 유형은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C 유형 중에도 자, 아까 그랬죠. 아까가 아니고 제 원칙은 뭐예요? 미래 시대 주도주, 미래 성장주를 사야 된다. 부품주든 중소형주든 간에
모든 종목은 이 미래 시대의 성장주, 이 시멘트주나 철강주나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걔네들은 시대 주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돌발 호재주죠. 돌발 호재주라고. 돌발 호재주고 시대에서 벌써 벗어난 종목이에요. 그렇죠? 과거 시대입니다. 미래 시대가 아니라고. 미래 시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뭐 이런 거, 그 통신 관련주, 위성통신. 오늘 그 우리넷이 상한가 같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고이버 우리넷 뭐야 몇 개 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세 개 중에 한 개가 오늘 상한가 갔나? 뭐 22% 갔나? 그런 것 같은데. 자, C유형, B유형, A유형. 이건 운인데요. 운인데, A유형은 아주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고 난 뒤에. B유형은 밑으로 깔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고, C유형은 끌고 내려가는 게 계단식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오고 난 뒤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렵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유상증자나 때려 맞거나 막 그러는 경우. B유형은 한번 골치 아프게 한번 끌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매물대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A유형은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끝나고 얘는 이제 불타서 계속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포스케미칼 같은 이런 일진머티리얼즈나 SKC나 삼성 SDI나 이런 건데, 이거 전체에서 제일 쉬운 거는 초보분들은 무조건 제가 그랬죠. 초보분이든 아니든 간에 ETF는 꼭 사라고. ETF가 제일 좋다고 했죠. 미래 시대의 성장 업종 중에 ETF는 꼭 사라고. 이거를 일단 사놓고 딴 거 사라고. 이거 사놓고 딴 거 사라는데, 이거 제가 6번인가 지금 매수 맥점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6번 동안 한 번도 안 사고 사가지고 2% 수익 내고 팔고 10% 내고 팔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산 사람. 이분들은 내가 방송 자료를 그만큼 올려 열심히 만들어 새벽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자면서 그렇게 많이 올려줬는데도 ETF를 안 샀다. 이분들은 이걸 하기가 싫은 거야. 제가 볼 때. 얘는 장기 투자도 되고 단기 투자도 되고 중단기 중장기 다 되잖아요. 초장기도 되고. 이거 다 되는 종목을 사야지. 이것부터 사놓고 딴 거 사라고 했잖아요. 이 기회가 오는 동안 돈을 냅두라고. 저 1월달부터 5월달이나 6월달 사이에 이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 3월 9일날 하고 10일날 샀잖아요. 최근에도 이거 얼마 떨어지면 사라고 해. 거기 엑셀표에 있잖아요. 가격 떨어지면 거기서 사라고. 그 6월달에 한번 떨어졌잖아. 그럼 거기서 살 수도 되겠죠. 반드시 시각화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트의 패턴, 사건별 패턴. 자, 차트의 패턴. 아까 차트에 보셨죠? 1번 차트 쭉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2번 막 힘들게 하다가 올라가는 거. 3번은 뭐다? 밑에서 올라온 거. 밑에서 올라왔다가 폭등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사지 말고 이 꺾여가지고 내려온 상태에서 사볼까 말까.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 얘가 시대 산업점이 올라가는데 돌발 호재주는 절대로 이거 사면 안 된다. 아시겠죠? 돌발 호재주는 이게 끝인 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고 난데 또 호재가 터지면 다시 올라가는데 호재가 정리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여기보다 더 내려간다 했죠.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초과 매수, 손절, 수익 실현의 행동 원칙 연계를 시켜가지고, 자, 요런 차트가 유형은 돌발 호재주니까 여기서 절대로 사지 않고 이건 오히려 매도 자리다. 지옥 간다. 여기도 사는 구간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알고 계셔. 1번, 2번은 가능하다. 요런 데서. 여기서도 눌렸을 때만 이런 데서 말고 올라가다가 눌리면 사라. 이거죠. 근데 눌릴 때도 돌발 호재주는 초입부에서는 사도 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유는 손대지 말아요. 그렇죠? H&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니까 엄청 크게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FNF 디스커버리 옷 있잖아요. 그 하는 홀딩스. 얘도 보면 9만원인가 찍었을 때 96,000원인가 찍었을 때 목표 주가가 12만원인가 1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 버렸죠. 이게 일자 내려갔습니다.
이런 이유를 알아야죠. 이런 데서 목표 주가가 비싸졌다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얘네들 아까 시전이나 그 정권사들이 지들이 다 팔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가 파는 거잖아요. 일정 그런 거 사기죠, 사기. 이런 거는 왜 처벌 대상이 안 되나 몰라. 자기들이 추천하고 자기들이 던지고 자기들이 공매도 칩니다. 개미들은 그걸 믿고 사고 그리고 물리고. 아직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 시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지옥 갈지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만들어줄 자리인지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것이다. PG 화면으로 차트의 패턴, 흐름, 위험성 공부부터 해라. 폰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쪽박찬다. 제발 폰으로 하는 사람 컴퓨터 좀 사요. 어저께도 보니까 요거 아까 쓰면서 말았네. 그쵸? 추가하면서 손절 수익 실현의 행동 원칙과 연계시켜서 차트의 패턴, 사건별 패턴. 차트가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건, 나쁜 사건, 별 희망이 없는, 뭐 아무 이야기가 없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이 꼬리가 이렇게 톡 터져가지고 밑으로 쭉 폭락시켰다가 이렇게 하다가 폭등한다 했잖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폭등했다가 다 끌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가다가 U자형이에요. U자형. 요거는 세력봉형. 꾸준한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해야지 습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시각화부터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시각화가 안 되시는 분은 시각화부터 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주식 투자라는 게 투자 활동별로 수익 성향, 손실과 수익 성향을 분명히 장단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전액 손실이거나 투자 기간 내 손실과 수익이 극단적으로 양분된다.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수익도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도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거는 부동산도 해당되긴 한데 보험도 해당되고, 보험은 뭐예요? 전액 손실이거나 원금만 보장되거나. 전액 손실인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암보험 들었어요. 그 CI 보험 같은 건. 그거는 뭐예요? 납입형이잖아. 납입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납입하고 없어집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틀립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게 저축도 되지만 사망보험금 같은 것만 붙어 있어요. 그, 뭐, 평일이나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3억 나온다, 6억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사. 이런 거일 때 받는 거. 근데 저축성 보험은 그냥 만기가 되면 플러스 600만원 정도 나오죠. 그쵸? 플러스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내 원금에 이자 포함해서 600만원. 요렇게만 되고, 사망보험금이 따로 붙어 있어요. 사망할 때만 나옵니다. 사고사. 늙어가지고, 이게 암으로 죽거나 이런 건 보장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은 어떤 거다? 내가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치료비 이렇게 다 나오고, 그 사망금까지 또 나옵니다. 그쵸? 암 치료비가 훨씬 많이 나오고, 사망금은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비싼 이게 사망보험금 전문 보장보험도 있어요. 그쵸? 금액에 따라서 20억, 30억, 100억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망사고가 안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안 생기면 뭐예요? 보장수익이 다 빵원되는 거죠. 내가 넣은 원금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축성 보험은 원금 더하기 600만원 정도 이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나 사고사 당할 때만 보장받는 거고, 사고가 안 당하면 그냥 요 이자만 붙는 겁니다. 가끔 이거 실수해서 보험을 넣으면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찾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못 찾는 돈이 있고 찾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어떤 부분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렇죠?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어때요? 주식 투자는 상승 사이클에서는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이 생각보다 매우 크죠. 그렇죠? 1년에 100%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죠? 1년에 100% 수익이면 작년에 저희 제자분들 중에 한 70% 정도가 100%가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70% 정도는. 그 1월달까지 하면. 1월달까지. 소액으로도 시작하여 복리 수익으로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ETF는 위험을 많이 줄 수 있다. 여기 ETF 생각보다 어려운 투자다. 잘못된 투자는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위험성, 하락기간과 폭락기간을 이해가 필요하다. 자, 하락기간과 폭락기간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쵸? 하락기간과 폭락기간을 다 대입을 해야 돼. 나는 내가 사는 거는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는 하락 그 악재가 터졌을 때는 하락이 되죠. 하락이 되는데 악재가 터졌는데도 하락 안 될 거라고 믿거나 폭락기, 그 폭락기는 전 세계 폭락장입니다. 전 세계 악재 이런 게 터졌는데 내 종목은 괜찮을 거다. 이런 오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자마자 내일 무조건 내가 사는 날짜부터 내려갈 일은 전혀 없을 거다. 99% 장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예금이고 적금인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맞춰가는 투자입니다. 주식은 맞춰가면서 내가 손실이다가 다시 반등해서 수익일 때, 이게 요거는 B 유형과 C 유형인데 자칫 잘못 D 유형도 나온다 했잖아. 근데 A 유형은 샀더니 그때부터 계속 폭등하는 경우. 자, A 유형도 나올 수도 있고 B 유형도 나올 수 있고 C 유형도 나올 수 있다. 앞부분에서 이 유형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식 투자는 A, B, C, D 유형이 다 받아들이고 D 유형을 안 만나기 위해서 재무제표 같은 걸 보고 사는 거고, 이거 안 만나려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ETF는 뭐예요? ETF 중에 ETF 중에도 나쁜 ETF가 있습니다. 그쵸? 한 100개 중에 한 30개는 나쁜 ETF입니다. 배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얘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나쁜 ETF 사지 말고 좋은 ETF 70개 중에도 최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섹터가 있어. 그걸 사라고요.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10개 정도만 아주 좋아요. 나머지는 중간이거나 이 30개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는 게 보다 이거 완전 손실밖에 안 나. 얘는 30개는 손실만 납니다. 이 상위 30개는 수익률이 엄청 좋고 상위 10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 그 약간씩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 주도주를 따라가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여기 대표적 케이스로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요거 한번 읽어봐요. 금 같은 것도. 금도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 이거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부동산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이야기했던 ETF 있죠. ETF 주도주. 그 시대 주도주라고 하죠. 시대 주도주. 시대 주도주라고 하면 과거에 6년 전, 뭐 10년 전, 20년 전에 반도체 ETF. 이게 수익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반도체 ETF가 1년에 지금 현재 그 타이거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 ETF가 랑 작년에 코로나 때는 헬스케어 ETF가 엄청 좋았잖아요. 수익률이. 이 두 개가 수익률이 엄청 제일 좋은데 반도체 ETF는 얼마나 갔을까요? 얘 50% 가는 동안 걔네들은 150% 갔어요. 그쵸? 얘가 200% 가는 동안 얘 나중에 이제 폭등했기 때문에 110% 갔어요. 반도체 ETF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요. 예전에는 얘들처럼 150%, 200%씩 나오던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한 600%가 나왔고, 몇 년 동안 600% 나왔습니다. 반도체 ETF가. 반도체 시기 때는. 지금은 뭐예요? 2차 전지 시대니까 2차 전지 그 관련주들이 1년 만에 200%, 160%, 200%씩 가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ETF 갖고 계신 분들 160%에서 210%까지 많잖아요. 그쵸? 210%까지 들고 계신 분은 몇 분은 안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160%에서 180%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팔고 다시 사시면은 뭐 60%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고 120%도 있고 그렇겠죠. 제가 6번 정도 추천을 했거든요. 희대 주조주는 갈아타면 갈아탈 수 있어요. 계속. 그쵸? 거린 수소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걸 또 타고. 자, 주식 투자는 이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 앞부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흐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A, B, C, D가 다 나오는데 나는 D가 너무 싫어요. 그럼 무조건 ETF만 해라. ETF로 손실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ETF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거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그 10년 연속 수익률 1위는 레이 달리오죠. 레이 달리오. 우리가 알려진 사람, 이게 자기가 숨기고 사는 사람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알려진 사람은 레이 달리오인데, 레이 달리오가 올해 세이 곱하기 2배수입니다. 그쵸? 2배수면 40%라는 수익률이 10년간 40%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ETF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ETF를 레이 달리오는 60%, 70%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해지로 현금으로 하거나 현금 달러 같은 거죠. 그쵸? 달러. 현금이거나, 그 다음에 뭐 채권, 이렇게 요거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레이달류의 주력은 ETF입니다. ETF로 꾸준히 매년 40%. 작년에 그 보너스만 거의 뭐 1조 단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폭등장이면 폭등장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폭락장이면 폭락장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폭락장일 때 추매하는 방식이거나 기다렸다가 2달 정도나 최소 20일에서 28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2달에서 석 달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근데 대폭락이 왔는데 이제 4일밖에 안 떨어져. 4일 뒤에 전 세계 정시 20% 떨어졌다. 여기가 엄청 저가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올인 때리는 사람. 올인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0%, 60%더 내려가죠. 그렇죠? 더 내려갑니다. 올인 때리는 상태에서 추매도 못하고. 자, 주식은 거의야도 이상도 아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손실과 수익을 본질적 개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별 5개입니다. 이 전체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것도 제가 요거는 다음 방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이 부분은 내용만 한번 훑어보시고, 이 1번부터 8번까지 아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